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일부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그 종목들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게 시장이 원리예요. 그러니까요, 이번 시장을 잘 이겨내면 또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일 동안 시장이 흔들리지 마시고, 종목이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을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겨낸다면 좋은 기회가 옵니다. 자, 또 2부에서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고, 전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매도님 건강하시고 네. 팍팍! 팍팍!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뭐 응원을 해드려서 주식이 올라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제가 팍팍 왔는데 네. 놓쳤어요. 어느 종목이요? 대동기업 아, 매수가 비중은요? 1,800원에 20%. 아, 이거 괜찮아요. 9월달에 15,000원 왔는데 제가 그 외국 네. 갔다 온다 못 봤어요. 아, 잘 보시는데요, 자리대를. 네. 그래, 요 안에도 12,000원까지 왔거든. 네. 이거 한 종목 더 정보 좀 올라요. 예. 이게 뭐 전부 좀 올렸나 싶어서 요번에 매도를 안 했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걸어놓는 매매가 어디가 이제 어디 뭐 밖에 나가시거나 그다음에 일이 있어서 볼 일 없으면 그냥 12,000원 라인에 있잖아요. 11,900원에 매일 걸어놓으세요. 매도를 그 딱 앞에 주문해. 12,000원까지 왔다 아닙니까? 예, 그 자리예요. 며칠 전에. 예, 그 자리. 아,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 자리가 저는 전고 좀 15,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그 장기적으로 봐야죠. 그걸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예,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저 트라이할 수 있어요. 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은 시가총액 작음에도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모멘텀이 많아요. 그 농기계, AI, 인공지능 뭐 이쪽으로 붙어갖고 강하게 움직이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이제 실적법과 그 모멘텀을 재료로 보는데요. 이 재료는 조금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꺾일 확률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좀 들고 한번 가보세요. 괜찮아요. 아, 이 시장의 그래서 영향을 좀 덜 보고 받아요, 이 있어요. 종목은요. 뭐 시장이 빠진다 한들 네. 시가총액 쫓기 때문에 시장이 뭐 급락이 나와도 잘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매집이 잘 돼 있어요. 이게 매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매집돼 네네.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미드 모멘텀이 거래량. 예, 거래량 꽉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볼 거는 시가총액 작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제 수급을 살짝 보거든요. 이거 보면 누가 이렇게 이렇게 매수하고 있어요. 이게 외국인들이잖아요. 이런 외국인, 시가총액 이렇게 큰 것들은 외국인들은 사질 않아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사질 않는데 시가총액 조금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는 실적이 있어서 그래요. 실적이 잡히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이 파동 자체가 예. 파동 자체가 위쪽 파동이거든요. 꼭대리 상파동인데 이런 조그만 종목들이 상파동을 형성하고 눌림목이 세게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는 5파까지 오를 수 있어요. 이게 기술적 분석에 볼 때 꼭지를 5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은 좋은 파동이에요. 그다음에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잘 잡고 있다는 것들은 위쪽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파동하면 지금 3파동까지는 왔네요. 네, 3파동 왔어요. 파동 자체가 3파동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가총액이 컸다면 여기서는 매도거든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적도 있고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농슬라 뭐 이런 것 쪽으로 묶여서 대동 기어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그런 거이기 때문에 좀 더 봐도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구시장 네.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아,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88만 7천 원에 네. 10%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싸서? 좀 내려가는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샀는데 내려가면 좋을 계속- 것 같은데.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얼마까지나 내려갈까요? 뭐 제가 막 그걸 딱 맞춘다면 좀 신이겠지만 이런 거 추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공매도의 타겟을 좀 잡고 있고 그다음에 업황의 자체가 다운 사이클이라 그래요. 다운 사이클이라고 뭐냐면 잠깐 쉬어가는 업황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잠깐 조정을 줄 수 있는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또 얘기했지만 이 전기차 자체 업종 자체가 이 비수기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테슬라도 많이 빠져 있고, 그러면 이런 그 심리적인 영향에서 가격 시장도 빠져 있고, 그러면 시장이 빠진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나쁜 거지,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좀 심리적으로 어렵지 않으세요? 좀 힘들죠. 힘들죠. 그러면 조금 이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는 자리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의 사신 가격은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더 많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나쁜 거냐? 또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럼 두 가지 하나예요.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시세를 낼 거냐. 근데 이 종목은 지금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저점을 잡고 박스권을 형성했을 때 그 자리에서 돌리는 자리를 봐야 되고, 타점을 잡으려면 이 종목은 겨울 지나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12월 내년 1월, 2월까지는 조금 이렇게 처질 거라고 봐요. 이게 뭐 강하게 처지기보다는 박스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 시기가 4분기 때는 뭐 조정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러면 빠졌어요. 내려가면 진짜 얼마까지나 내려갈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지와 저항 자리가 한 어디냐. 60만 원? 예? 어디요? 60만 원까지 내려갈까요? 거기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60만 원까지? 그래요? 예, 60만 원까지는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어디 쪽으로 이렇게 보냐면 이런 종목들은 이 고점이라 그래요. 고점. 꼭대기 가격이 150만 원 정도 돼서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면 거의 어디까지 내려오냐라고 했을 때는 요 자리. 요 자리가 이제 어느 선 마지노선 자리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라고 했으면 요 70만 원짜리 있죠. 요 70만 원짜리 요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내가 그러면 70만 원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면 될까요? 예, 그때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장기적으로 할 거다? 그럼 가격은 싸다고 봐요. 왜 그러면 고점 대비 얼마를 빠졌냐고 봤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목표가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올 수 있어요.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단기적으로는 네. 모멘텀을 가지고 사기에는 내가 단타를 이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밀리면 사놓고 끌고 한번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르더니 주식이라는 거는 거품이라는 것들은 안 낄 수가 없어요. 거품이라는 게 이 본질적인 내재 가치보다 인기로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했던 게 가격을 시대로 올린 게 거품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호재를 다 끌어올랐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빠지냐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 가격의 50%는 빠져요. 그러면 이 가격이 이제 거의 언저리라고 보면 돼요. 가격에 대한 조정이 끝났고 네. 이제 기간에 대한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2023년부터 가장 큰 시세를 냈어요. 그죠? 이게 얼마큼 올라갔어요? 쭉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네. 많이 올랐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보면 9개월 동안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조정은 얼마를 받냐면 3개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 이제 가격이 이제 기간이 가격을 조정을 눌렀으면 이제 기간 조정을 해요. 이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멘텀이 또 발생이 되면 또 레벨업이 돼요. 그게 제가 보는 관점은 내년 1월, 2월 지나야 조금 얘는 이제 강하게 또 다시 모멘텀이 받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구간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하면서 그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밀리면 조금 더 사도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70만 원 정도 왔다. 네. 그럼 좀 사갖고 끌고 한번 가보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매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올릭스요. 올릭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19,210원에 20%요. 예, 최근에 사신 게 아니라 따라가신 거죠, 이거? 예, 한 달 됐어요. 예. 수익권에서도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이 종목? 네? 수익권. 아니요. 예. 사고 나서부터 계속 빠졌어요. 예, 그래요. 이 회사가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플랫폼 치료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 테마로 붙여가지고 움직인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우리가 하기에는 시청자님 하시기에는 되게 안 좋아요. 예. 이거 수익 잠깐 나시지 않았었어요?
네, 사고 나서부터 계속 빠졌어요. 아, 사고 나서 그럼 이거 왜 샀어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면 예, 누가 사라고 했어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누가 친구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면 누가 사라 그랬어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샀어요? 예. 아, 근데 어떻게 밀려요? 많이 밀렸죠. 예, 사라고. 한 사람이 미워요, 안 해서- 미워요? 이거 네? 사라고 했던 사람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우세요? 아니, 사라고 했다고 해서 다 사는 거는 아니죠. 뭐, 내 탓이죠. 뭐. 아, 그래요. 맞아요. 원래 내 한다고 탓이에요. 했다고 해서. 맞아요. 내 내 탓이다. 잘못이죠. 뭐. 예, 이런 예,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적도 없고, 이렇게 뭐 예.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미래 가치라고 해요. 근데 이 지금 예. 현재 봤을 때 이 내재 가치가 앞으로 클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업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치료라고 해서 많이 움직였어요. 뭐 왜 그때 이제 9월달에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묻지마 그 사건들 때문에 이런 디지털 치료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던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테마로 급등했었죠. 이제 급등하다 보면 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 모멘텀이 시장에 반영할 거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단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왔다가 강하게 꺾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팔 거냐.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손절 라인은 지났어요. 근데 이렇게 빠졌을 때 이 종목이 지금 이 종목의 문제인 거냐 아니면 시장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금요일에 5% 정도 빠졌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이 16,000원에서 지키고 있다가 밀렸잖아요. 이건 시장의 영향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네. 반등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반가까지 들어와요. 19,000원까지. 그때 들어오면 자르고 나오시면 돼요. 더 사면 안 돼요. 더 사면 안 돼요. 돼요. 예, 더 사면 더 밀려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예. 반등 들어올 때 잘 빠져나온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그거 더 사지 마시고요. 반등은 예. 19,000원까지 들어올 거예요. 이런 건 기술적 반등이래요.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 라인까지 들어와요. 거기서 팔면 돼요. 알겠죠? 예. 더 사면 안 예. 돼요. 더 밀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한번 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75,000원에 15%입니다. 그래요? 이거 포스코 2차 전지의 관련주들은 다 이제 조종이라고 하면 돼요. 포스코 폴딩스, 포스코, 뭐 에코프로 모든 그 2차 전지 관련주 업종 자체는 이제 밀려요. 예. 조금 더 밀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밀리고 또 언제까지 또 얼마까지 올라갈지. 예. 뭐 이거 사신 이유는 따로 있으세요? 아니요, 그 뭐 예. 포스코 좋다 해서 그래서. 그래서 사셨어요? 이 종목 좀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여기까지 밀려요? 라고 확정은 지을 수 없지만 이 추세가 꺾인 자리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점이라 그래요. 이 고점이 옛날에 고점이 얼마였냐라고 했을 때는 96,000원짜리면 이 자리는 네. 5만 원 언저리까지 밀려도 괜찮은 자리예요. 5만 원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이 고점 대비 얼마나 50% 정도 빠져요. 그러니까 마지노선들이 대형주가 조정이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는 거의 40에서 50% 빠져요. 거기서 한 번 더 밀리면 60%까지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고점 찍고 그러면 이 자리는 거의 다 보면 4만 원,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까지 밀린다고 보면 돼요. 그럼 거기가 1차적으로 저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생각보는 계속 밀렸거든요. 그 사는 자리가 아니어서 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거 볼 줄 아세요? 혹시요? 네네. 이렇게 보면 이거 쫙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예. 이 자리를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 우리가 뭐냐 이제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다 끌어올랐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이 됐어요. 이게 주도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이만큼 위에는 거품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어느 정도의 이제 거품이 빠지는 시기가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이라는 건 올해가 이렇게 좋았어? 그러면 선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가 좋아? 그럼 먼저 선반영 되거든요. 그래? 내년이 또 좋아? 또 이렇게 올라가. 근데
지금은 뭐 3분기까지는 시장이 좋았어. 2차전지가 괜찮았는데 4분기는 좋냐? 안 좋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정이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주도주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어디까지 빠졌다 올라가냐면 50%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50% 빠지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 거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조금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더딜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좀 팔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좀 빠지면 더 사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5만 원, 5만 5천 원 정도 밑으로 온다 그러면 여기 사놓고 좀 기다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하시는 거 어떨까요?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야 됩니까?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내년 1월 달까지, 2월 달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좀 더. 근데 굳이 이 종목을 팔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정 줄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이 정도 온다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떨어진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좀 더 밀려온다 그러면 좀 더 산 기회가 온다라고 해서 여기서 끌고 가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한 5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까지 온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근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금양. 금양. 오늘 2차 전지 되게 많네요. 그죠? 우리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많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 이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만 6천 원에 네. 최근에 사셨나요? 한 4일 됐어요. 그래요? 13만 원까지 갈라나 하고 샀더만 그 믹스가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본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 좀 오르면 팔고 그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뭐 2차 전지 다 좋은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붙일 때는 이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에 들어가서 내가 조금만 수익 내고 나오라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수익 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이제 주식 다 한 사람은 네. 야 저거 수익 내기 어려워 다 그래. 근데 이제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은 괜찮아 안전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주식을 진짜 해본 사람은 이거는 수익 내기 되게 어려워.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라고 이렇게 단정을 질 거예요. 똑같아요. 이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단기적으로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정기 변경에 이제 편입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에서 조금 내가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해도 나쁠 건 아니에요. 좀 밀린다 한들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끌고 가는 건 좋은데 다음에 타점을 잡을 때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보냐 61선 꺾인 자리 있잖아요. 이거 꺾였잖아요. 여기 시커먼 거 있죠. 시커먼 선. 요거 꺾인 자리 밑에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조정이니까. 이해됐죠? 내가 타점을 잡을 때는 이 자리는 별로 안 좋아. 왜 그러면 위쪽으로 와서 이제 꺾이는 조정, 추세가 만드는 자리니까 이 자리는 좋지 않고요. 근데 장기적인 면에서는 이 가격은 좀 더 밀리더라도 좀 더 괜찮은 자리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는 건 어떻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래프상? 이제 그래프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고점 대비 얼마나 밀렸냐 이렇게 우리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어요. 이제 주식에는 두 가지 조정이 있거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에 들어온 거는 많이 올려갔기 때문에 팔고 싶은 심리, 그 다음에 얘기 들었겠지만 공매도의 내용들, 뭐 이렇게 숏을 보는 그 내용들, 그다음 프로그램 배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금양 같은 경우는 다른 2차 전지보다는 좀 덜 빠졌어요. 그래서 이 고점을 딱 찍고 이 가격이 진짜 얼마큼 빠졌냐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찍어보면 이 가격이 지금 얼마 빠졌냐 고점 대비 46% 정도 빠졌어요. 이제 고점이 20만 원은 거의 19만 원에서 지금 40% 정도 빠졌거든요. 49%? 이 정도 빠졌어요. 그럼 이 가격은 좀 더 밀리더라도 우리가 컨택을 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언저리가 아마 1차적인 저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월봉을 봤어요. 월봉 동안 음봉이 몇 개예요? 봉이?
음봉이 이게 하나, 월봉 둘, 셋,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주식이라는 건 삼각형이 되게 주게 3자의 숫자. 이거는 일본의 혼마가 이 주식을 이 캔들 빨간봉, 음봉을 만들 때 이 빨간 거는 이 사람들 강하게 살고 싶은 심리, 파란 거는 사람들이 강하게 팔고 싶은 심리.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땐 이 봉이 3개 나오잖아요. 봉이 3개 나오면 그 다음에 양봉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밀린다 한들 11월 달에 양봉 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으니 이 자리는 컨택을 할 수 있다. 실적 부분은 조금 미비하지만 그래도 업황에 대한 회복력들이나 그다음 모멘텀들은 2차 전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봉이 3개 나왔다. 그럼 다음 달에는 양봉 나올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50% 빠진 자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 그다음에 또 이거를 또 볼 때는 그래도 시가총액에 있는 종목은 뭐를 봐야 되냐? 수급을 봐야 된다. 수급을 한번 보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네. 이거는 11월에 대한 정기 변경에 대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사도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여기서는 이 가격에서는 좀 더 밀리더라도 내가 좀 가격을 좀 사도 좀 비중을 좀 늘려도 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저항대 12만 5천 원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매수를 한번 관점을 붙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딩이에요. 거기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이게 거의 다 왔다니까요. 아까도 거의 얘기했잖아요. 다 왔어요? 예, 고점 대비 무조건 대형주는 이 시가총액 큰 건 50%가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살짝 10%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10%? 여기서부터 10% 정도 밀릴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사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발바닥에서 사냐, 발목에서 사냐, 발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발목 위치에서부터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목이라는 거 함은 고점 대비 얼마, 50% 빠지면 발목이에요. 거기서 발바닥은 60에서 나와요. 그럼부터는 더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점 대비 가격 50%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19일 날, 20일 날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이게 얘들이 이제 얘들도 이제 바닥인지 발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발바닥인지 모르니까 이 가격은 가격에 메리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이 종목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지켜봐도 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네. 이해됐나요? 예.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로디시스 노지시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3,800원에 30%.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저 짧게 보고 들어갔는데요. 네, 여기서 잘라야 되는지 네. 그 차트 분석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이거는 뭐 이 SI라 그래요. 뭐 통신 유지 보수, 막 전산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 이런 것 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라 그래요. 단기 매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강하게 움직였다, 강하게 떨어졌다. 이거는 변동성이 세다, 변동성이 작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크냐, 시가총액이 작냐. 그다음에 이 종목은 봐봐요. 1년 내내 움직이지 않죠. 계속 빠졌다가 봐봐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어때요? 아무런 이슈가 없을 때 이슈가 한번 붙으면 어때요? 강하게 움직이죠. 이렇게 봐봐. 쭉 이렇게 밀렸다가 그다음 강하게 또 움직이고 쭉 밀렸다가 또 강하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재료로 움직이는 거예요. 재료. 재료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술적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팔아야 되는 자리인지 사야 되는 자리인지 이걸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장중 변동성이 되게 빵 하고 튀어요. 그죠? 그다음에 밀릴 때도 어떻게 해요? 세게 밀리죠. 막 팍팍 밀리죠. 왜 그러냐?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을 위로 올라가냐? 밑으로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럼 그때 파셔야 돼요. 예. 그 가격이 정확히 어느 선에서 좀 팔아야 될까요? 어느 선에 팔고 싶으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냥 짧게 보고 어차피 들어간 거라. 그럼 벌써 손절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짧게 보고 간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손절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 저항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평선을 좀 급게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볼 때 단기 내가 매매를 한다, 급등주를 한다 그러면 5일선, 7일선, 15일선 이 세 개 선을 보고 이 5일선하고 7일선하고 15일선이 깨진다 그러면 그냥 매도예요. 그 자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 5일선, 7일선 깨진다 일봉에서 이 캔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에서 깨졌다 그러면 단기 손절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기계적인 매매가 안 일어나면 단기로 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내가 단기로 볼 건데 손절이 안 됐다 그러면 단기 매매가 아니에요. 그죠? 예, 내 마음은 단기지만 그 행동이 옮겨진 게 아니에요. 이게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 매매는 안 맞아지는 거예요. 나랑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앞으로는 단기 매매 하면 안 돼요. 단기 매매를 하면 중요한 건 손실이 났을 때 빨리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나는 단기 매매가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단기 매매 잘하는 사람은 이제 기계적인 손절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5일선, 7일선, 15일선이 꺾인다. 그 5일선, 7일선이 데드크로스 난다. 그러면 바로 손절해 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거래가 줄었다. 빠지진 않은 거예요. 갖고 있으면 올라와요. 왜 그러면 거래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건 단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앞으로도 이렇게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내 생각과 다르게 했던 바로 손절해 버리세요. 알겠죠? 더 밀려요. 근데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때 파시면 돼요. 3,800원 팔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좀 밀렸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 껍데기라 그래요. 이제 거래가 없이 이제 눌러놓은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꺾여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그다음에 다음에 때는 내가 단기로 할 거면 손절이 안 된다고 단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계속 손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꺾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고 4,000원까지는 갖고 계세요. 한 번 더 올라올 거면 그때 파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대구를 오랜만에 갑니다. 정말 많이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뭐 저 역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하는 분들을 다 마음이 무거워요. 내 종목만 떨어졌다 생각하지 말고요. 전체적인 시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이 떨어질 때 내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장이 또 변화가 될 수 있을 상황이 있으니까요. 오늘 여유가 되시거나 시간이 되신 분들은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2시 10분에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4분기 전략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이 얼마 안 남았네요. 많이 전화 주시고요. 조금이나마 제가 스피드를 늘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좀 시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내가 조금 알게 되면 조금 이 시장도 견디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짚어드리니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메모해놓아서 작성을 하고 그거를 그대로 시장과 종목을 이렇게 믹싱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스터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STS. STX 사셨어요? 이거 예. 유정 나와가지고 이게 참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000원에 10%인데요. 네네. 근데 이거 유상증자 때문에 뭐 주식을 할 수가 없네. 와, 참. 아니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주가가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기업들 있잖아요. 예, 시가총액이 2,500이잖아요. STX는 우리가 시장이 가장 이슈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도 해요. 최근에 2차 전지로 막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은 또 이제 주가가 그 선생님이 사신 가격 자체가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밑에 있는 게 좋아요, 위에 있는 게 좋아요? 가격이?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STX 빼고 뭐 모든 종목을 볼 때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밑에 있는 게 사는 게 좋아요, 위쪽에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볼 때 위치를 잡을 때요.
이 시즌 밑에 끼나. 아니 안 좋아요. 밑에 있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사야 돼요. 대형주는 밑에 떨어져 있는 게 좋고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을 시세를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시는 가격 자체는 어때요? 계속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저점이라고 해요.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면 누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 조그만 것을 싸다고 사서 들어가면 저 밑으로 더 빠져요. 이해됐죠? 근데 이게 내가 지켜보니까 네. 하루에 네. 폭이 커요. 뭐 한 7%, 8%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돼요. 예. 예. 예, 근데 봐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예. 떨어질 확률이 많을까요? 올라가는 확률이 많을까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주식의 원리거든요. 사람들이 심리가 팔고 싶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꺾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야, 위쪽으로 올라가면 세게 올라갈 수 있고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거 더 떨어지는 확률이 많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붙여갖고 더 떨어지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시가총액 조그만 게 이 꺾이는 자리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자리는 사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잘 아시겠는데 네. 뭐 유상증자 이거는 왜 이렇게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이래 하는 거 모르겠네. 회사 자금이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을 할 때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면 자금을 확충해갖고 사업을 키워가지고 그 빚을 또 갚고 그다음에 투자자를 모으고 또 회사를 또 키워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 내용을 보면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사업 재편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보니까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회사를 키우려는 그러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유상증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지 않는 기업을 사는 게 우리가 더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할 수도 있는 기업이에요. 돈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근데 맞습니다. 네. 맞는데 네. 야, 무슨 신소재 셀바스 이런 거 있는 것마다 전부 다 유상경제 해고 완전히 그냥 막 네. 죽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좋은 게 기업들이- 이제 증설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게 있고 돈을 이제 자본을 확충하는 게 있고요. 실적이 안 좋아서 정말 빚을 얻어서 이제 돈을 확충을 해서 키우는 게 있고, 근데 전제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설 확충을 더 큰 규모의 경제를 넓히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이 회사는 실적이 없어요. 적자 계속 이어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돈을 본다라는 돈을 확충을 한다, 유증을 해서 돈을 채운다라는 것들은 재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되고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여튼 뭐 그건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이고 주가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등이 들어와요. 이 종목은 15,000원, 14,000원 라인 있잖아요.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때 팔면 돼요. 그 장중 변동성이 세니까 갭 떨어지는 자리를 매꾸로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안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살 때는 내가 조금 이게 단기냐 장기냐, 내가 장기냐 장기도 안 맞고 단기도 안 맞는 자리예요. 이 종목은 장단기를 봤을 때 내 단기적으로 볼 때도 안 맞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안 맞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있는 거고 또 이 종목은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도 팔고 나오세요. 알겠죠? 냉동성이 많이 있대. 엄청 커요. 이 종목은 이 원래 자체로 이 끼가 엄청 많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매도하기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반등 시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아이고 오늘 아쉽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었는데 대구에 안 오길래 예. 오늘 대구 오신데 해피부터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진짜 뵐게요. 보고 싶어갖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주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LS 네트워크요. 매수가 비중은요? 5,350원에 20%입니다. 이거는 지금 최근에 뭐 그 해저 터널 베트남 쪽에 이래서 LS 전선아시아, LS 네트워크스 뭐 이쪽에서 이제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이게 모멘텀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아, 종목은 어떻게 내가 대응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주식이 차트만 가지고는 매매할 수가 없어요. 아, 첫 번째, 예. 이 차트가 다 100% 안 맞아요. 차트는 우리가 분석함에 있어서 50%, 50에서 60%이 기준을 잡는 게 이 차트 매매라 그래요. 이 기준. 예. 이게 이 기준이 다른 우리가 분석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이렇게 없던 가격이라면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테크니컬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게 재무적인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또한 대뇌적인 매크로 변수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뉴스, 이 호재가 계속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단기냐 장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걸들 한 번에 봐서 이 자리가 내가 사는 자리냐 파는 자리냐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죠?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5천억 밑에예요. 그럼 뭐냐? 변동성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의 변동성이 세냐 안 세냐는 전 과거를 보는 거야. 이게 변동성 세야 돼. 확 올라갔다가 확 빠지죠. 예, 예. 이런 변동성이 센 종목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 예. 누가 보일 수 있잖아요. 얘 올라갈 때는 야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야.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죠. 왜?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옛날에도 또 여기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또 얘 움직일 때는 한번 세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세게 움직였다는 건 세게 빠질 수 있고 그 모멘텀이 왜 움직였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모멘텀이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갈 거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다음에 또 이게 주가가 올랐을 때 사람들이 얼마만큼 물량이 파는 물량이 많으면 밀리는 거거든요. 그 밀리는 구간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짧은 시간에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네요. 그죠? 힘들 많죠. 예, 예. 이걸 차트만 보고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봐봐요.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이 가격에 사신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어제 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식을 할 줄 아는 분이고 주식을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전화하신 분은 차트를 볼 줄 아는 분이에요. 제가 틀리나요? 예, 맞아요. 이건 아무나 못 사요. 이 자리는. 시장 빠지는데 이 자리에 샀다 그러면 내가 이 기술적 분석이 끝난 분이에요. 얼마에 파실 건데요? 저 6천 한 연선 6,200원 선 요 정도. 잘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잘 보시는데 뭐. 잘하시는 분이야. 예, 왜 그러냐면 선수는 선수를 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왜요? 이거 아시면서 이 자리는 아무나 못 사요. 매집도 잘 돼 있고 이 단기 반등을 누르시는 거예요. 주식을 오래 하셨네. 이 자리는 이 개인들이 절대 못 사요. 이 맥점을 잡으셨는데 타점이라 그래요. 이 자리는 꺾어서 한번 들어오더라도 밀렸다가 들어 올렸다가 빠지거든요. 왜 그러면 이 거래가 꽉 잡혀 있는 자리라 이 종목은 시장에 무관하게 움직여요. 이 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탁 들어올 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아까 7,000원짜리가 고점이잖아요. 이 매물에 맞았단 말이에요. 여기 매물이에요. 이게 매물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요 매물, 그죠? 요 매물이 딱 맞고 나왔잖아. 이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 마무리, 그게 어느 정도는 소화를 했어요. 3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봉 3개, 양봉 하나잖아요. 그럼 양봉 하나 더 나오면 이 거래 화짝 붙으면 이쪽으로 확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6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6천 라인을 거래가 한번 좀 줄거나 완전 거래가 줄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래가 완전 줄어서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위쪽으로 빡 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다 그러면 위쪽으로 한번 또 빵 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6,200원 자리가 변공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월요일에 양봉 하나 더 들어온다고 위쪽으로 한번 빡 칠 거예요. 그때 팔아도 되고 아니 그때 또 힘이 세다 그러면 반만 파세요. 반만이요? 네, 반만 팔고 우리가 봐도 돼요. 위쪽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윗골이 세게 들어오는 자리 있잖아요. 이게 외봉 쌍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 외봉과 쌍봉이라고 그래요. 외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자리는 구간의 기간들을 한 3개월 동안 롤링을 했어요. 근데 거래 없이 쭉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물량을 개인 물량을 다 털었어요. 다 털었어요. 다 나갔어요. 그다음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잖아요. 그다음에 뉴스가 나왔어요. 재료를 붙였잖아요. 재료 붙여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 재료가 이 물량을 이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식을 많이 산 사람 이 물량을 자기들이 끌어올려놓고 3일 동안 개인이 붙으니까 눌러놨다가 다시 위쪽으로 세게 올릴 수가 있어요. 매집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러니까 외봉 고점을 한 번 더 뚫을 수가 있어요. 시장 대비 그럼 6,200원 정도에서 한 절반만 그렇죠. 팔고 나머지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맥점이 변곡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거래가 줄었거나 거래가 들어오면 외쌍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 위쪽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좀 위쪽으로 좀 봐도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유,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 저도 대신 네. 매집하는 거 같더라고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매집 됐어요. 왜 한 그러냐면 6,200원 선에서 그냥 이제 선생님 말 듣기 전에는 네. 팔아버릴까 하다가 네. 지금 선생님이 절반만 덜구고 음. 좀 지켜봐라 해서 그렇게 좀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작은 매집하고 큰 매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 뒷산이라 그래요. 뒷산의 매집이 지금 또 매집이 들어왔잖아요. 매집이 예. 들어왔을 때 이 뒷산의 거래량과 이가 첫 번째 거래량과 두 번째 거래량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파동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외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 첫 번째 매집 자체가 이 두 번째 매집이 줄잖아요. 그러면 외상은 어려워요. 고점까지는 힘들어요. 근데 이 거래가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거의 첫 번째 거래와 두 번째 거래가 비슷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예. 이쪽 파동을 한 번 더 만들겠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 다는 맞지 않지만 예측할 때 우리가 예. 보는 거야. 첫 번째 매집 구간과 두 번째 매집 구량이 거래가 어땠냐 이렇게 해서 거래의 밸런스를 봐요. 근데 이 첫 번째 매집과 두 번째 매집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 한 번 더 파동이 이쪽으로 있다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정말 고맙습니다. 맛있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덕전자요. 대덕전자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2,000원에 20%요. 좀 많이 밀렸네요. 그죠? 21,000원까지 밀릴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요? 멘토님? 네. 21,000원.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정도 밀릴 수 있어요. 추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업황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네. 우리가 뭘 보냐? 수급을 봐야 돼요. 수급, 네. 수급.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이 코스닥 종목이나 이런 그 덩치가 큰 종목들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수급의 변화를 잘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나 지금 IT 쪽 그다음에 장비주 막 이런 것들은 이 기관들의 수급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이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기관들이 매수 매도가 되게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기관들의 물량이 어때요? 많이 이렇게 빠지고 있죠. 네.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기관들. 외국인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관이 특징이 있어요.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는 이 기관들의 매수가 얼마만큼 들어왔냐, 기관들이 파냐 이 영향이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자체적으로 수급이 별로 안 좋아요. 실적은 나쁘진 않고 이 고점을 찍었잖아요. 이게 실적에 대한 좋은 것들을 다 반영시켰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추세가 꺾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청님이 사신 가격은 이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맨날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60일선이 꺾이면 안 사야 돼요.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추세가 꺾이는 게 하락 쪽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하락은 얼마까지 빠지냐라고 했을 때 얼마까지 빠진다 그랬어요? 고점 대비? 거점 대비 50%? 그렇죠. 50% 빠져요. 거의 다 50% 빠져요. 네. 그러면 이게 고점이 4만 원이죠? 네. 그럼 2만 1,000원까지 빠질 확률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때까지 빠져요. 왜 그러면 추세가 꺾이고 이 좋은 것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꺾이게 되면 그 방향으로 계속 빠져요. 그게 이제 고점 대비 50%, 그다음에 이제 이 추세가 꺾였다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실적에 무관해요. 왜 실적이 좋은 것들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밀려요. 이거 멘토님 21,000원에서 네. 좀 더 사면 되나요? 사면 돼요. 돼요? 사이클 돌아와요. 이제 뭐냐면 돌아와요? 이제 돌아와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봐봐요. 이것도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고 보면 돼. 이 가격이 또 이 가격이 구간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을 봐봐요. 오래 걸리죠. 네. 그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밀렸을 때 조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해서 가져갈 거냐 나쁘진 않아요. 실적받들이 받기 때문에 사이클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DDR5 같은 경우도 영향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PCB 쪽, 그다음에 DDR5 쪽, 그다음 반도체 쪽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린다 그래도 괜찮아요. 안 밀려서 이제 좀 끌고 간다면 괜찮은 자리예요. 더 밀린다 그러면 그때 컨택을 한번 해보세요. 네. 끌고 가면 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사이클이 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올라올 확률이 많아요.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 그래서 한 번 더 밀린다?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네. 종목이세요? 드림 스크립트 예, 매수가 비중은요? 3,510원에 10%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보면 이런 종목은 테마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테마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내려갈 것인지. 그, 이게 내려가는 것보다 이게 잘 팔아야 돼요. 이 종목은 내려가는 게 네, 중요한 잘 게 아니라. 팔아야 돼요. 네, 이거는 변동성이 되게 세요.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보안이잖아요. 보안 뭐 보안이. 이런 관련주고 막 이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시가총액은 작아요. 얼마나 합니까? 1,600억. 조그만 기업이에요. 1,600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는데. 예, 1,600억은 되게 조금인 거예요. 되게 조그만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조금만 거. 예, 조그만 건데. 더 적네. 예, 5,000. 여기 봐봐. 이렇게 네. 움직이는 거 보면 되게 빨라요. 안 움직여. 변동성이 막 이게 지저분하죠. 이거 올라갔다 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되게 많이 변동성, 하루의 변동성이 되게 세요. 올라갈 때도 세고 그냥 이런 종목은 갖고 있지 말고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이제 월요일부터 있잖아요. 월요일에 딱 시장되면 3,800원 있죠. 네. 3,800원에 매도 맨날 주문 넣어 놓으세요. 지금 5%만 더 사면 안 될까? 이거 왜 사시게요? 이거 막 되게 아니, 빨리 움직여서. 단가를 낮춰서 좀 단가를 낮춰서 근데 우리 다른 시청자님이 거 이거를 들어가는 이거를 볼 때 단가를 낮춰서 사되 이거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이거 보고 있어야 아니면 못 팔아요. 이게 위쪽으로 막 여기 한번 뭐 강하게 움직였다가 시가는 강하게 장중에 플러스 9% 됐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 되고 막 이래요. 3,800원이면은 20%나 되는데. 네, 거기까지 18%. 예, 그 나이까지 그거는 돼요. 들랑달랑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요 안에서 움직여요. 그럼 요 안에서 팔면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니요. 더 조금 덜 받아도. 네.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 3,800원에 매일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종목은 더 사지 말고요. 내가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면 수익이 났다가도 손실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3,100원에서 3,700원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손절가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벌써 손절했어야죠. 3,500원 깼을 때 원래 손절은 늦었어요. 이게 3,500원 깼을 때 손절해요. 3,400원 라인에 깼을 때 손절하고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밑으로 더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려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한번 더 깰까요? 예, 깰 수 있어요. 근데 깨는 건 상관없어요.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시세가 깨진다고 해서 겁먹을 건 없고요. 거래가 터지는 게 문제예요.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계좌는 다시 한번 올라올 거니까 그렇게 매도하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마지막 전화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아모레퍼시픽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28,000원에 25%요. 그 많이 힘드시겠다, 그죠? 조금 더 밀릴 수도 그동안 있네. 박스 매매도 하다가 네. 이번에 조금 많이 좀 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깊이 조정이 오네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아모레퍼시픽은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네네. 예, 화장품 관련이고 화장품 관련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심리적인 영향을 받지만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이 좀 더 밀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월봉을 아까 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실적도 네. 나쁘진 않아요. 이제 좋아질 거예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만 봤었는데 이제 일본도 보고 미국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 자체가 중국에 한정돼 있지 않고 일본과 그 다음에 미국 이 시장을 이제 미국. 타겟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외교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가격의 메리트를 보자면 이제 기술적으로 봐요. 이 위치가 싸요, 비싸요? 한번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 볼 때는 싸요. 이렇게 볼 때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렇게 볼 때는 싸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리는 네. 어디냐? 조금 더 밀리면 99,000원, 10만 원 정도 오잖아요. 그때 더 사고 기다리세요. 그러니 나아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15만 원, 이 박스권에 월봉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밀린다? 그럼 네. 좀 더 사놓고 좀 기다리면 15만 원 팔 수 있어요. 그 박스권 매매하시면 돼요. 한 이렇게 보면 13,700원에서 맨날 밀리더라고요. 예, 거기 이번에 거기까지 올라와요. 그거 올라갈까 하고 더 싫었거든요. 아니에요.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있어요. 이게 아, 음봉이 네네. 이 캔들을 감쌌잖아요. 한 번 더 밀리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네. 건강하시고 꼭 고맙습니다. 수익 내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이 끝났네요. 지금은 저는 기차를 타고 바로 대구로 갈 거니까요. 2시 10분에 이제 강의를 시작할 것 같아요.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남은 4분기
잘 대응 전략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